노 전 대통령 유서를 늘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제가 이분의 글 쓰는 스타일을 알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다 글 속에 일단 담았다가 그것을 이제 추려나가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나갈 이런 이제 스타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그냥 두었다. 이게 이제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네, 차영호 소장. 네. 무슨 작품을 만드시나 했어요. 뭐 공을 들여 쓴 글자가 부적이네요.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부적이다. 예. 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바랄 때 예.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네. 그런 다짐이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 개혁하는, 국민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개혁의 길은 너무나 엄청난 저항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앞서서 외로이 싸우다가 좌절하지 않겠다. 예. 그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더욱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되돌아보면서 그 유서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는 다짐으로서의 부적의 의미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실험적 대통령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탈권위를 가지고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었는데 예.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갔던 약간은 불행한 대통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그분이 머릿속에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셔서 결국 그렇게 불행한 판단을 내리셨는데, 결정을 내리셨는데 예.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네. 이런 의미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그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빚을 갚겠다라는 그렇죠.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제 뭐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 동감하는데, 네. 특히나 이 기절을 보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짐하지 않으셨을까. 예. 미안해하지 마라, 예.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사실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또 네. 사실은 얼마나 누군가 어떤 또 정치 집단 또는 상대방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사실 다시 읽고 하면서 운명이다. 내가 다시 이 정치에 나서서 친구이자 또 모셨던 대통령의 뜻을 내가 하리라 하는 다짐,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다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이재희 교수님. 네, 아마 두 분 관계는 꽤 오래된 그 버시고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동지로서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 2009년 5월 23일 8년 전에 아주 비극적으로 운명을 하셔서
너 아마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마음, 지몸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예. 저 아마 줄임말을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할 텐데 아마 저 마음을 그대로 아마 그 지갑에 넣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영화 오늘 개봉된 노무현입니다에서 하신 말 중에 그분을 너무 외롭게 그냥 뒀다라는 예. 그 말 속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현 박사님. 네. 큰 뜻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특정인의 유서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의 뜻이죠. 예. 16세기 남명조식 선생도 예. 아시죠? 당시에 방울, 성성자라고 그럽니다. 예. 방울을 타고 다녔습니다. 예. 왜?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경이라고 하는 걸 써서 자신을 끊임없이 반추해가면서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방울에 따락따락거리는 걸 알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거거든요. 똑같은 인간이 입지라고. 좀 부족하니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울을 타고 스스로. 다녔고 그 방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저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문재인 정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메시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네. 나를 찾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치의 뿌리였기 때문에 네. 노무현이 남긴 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자신을 잡았던 것이다. 네. 마치 남명조식의 성성자 방울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남명조식 선생 말씀하셨는데 예. 남명조식 선생은 또 칼을 그 항상 곁에 두고 계셨어요. 근데 유학자가 칼을 갖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을 찬 유학자 남명조식으로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괜히 아는 척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씀 안 하시네. 저는 이 유서의 끝에 그 말씀을 누군가 하실 줄 알았는데 오래된 생각이다. 왜 그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끝에 오래된 생각이다. 네?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또 뭐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오래됐다는 말씀은 거의 이것이 초심이 아니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오래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사람 놀라게 하시네요.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그냥 두었다. 이게 이제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네, 서영호 소장. 네. 무슨 작품을 만드시나 했어요? 뭐 공을 들여 쓴 글자가? 네, 글 쓰는 스타일을 알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다 글 속에 일단 담았다가 그것을 이제 추려나가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나갈 이런 이제 스타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제가 이분 노 전 대통령 유서를 늘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